12. 원의 방정식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요 개념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평면 좌표에선 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운다거나 점과 점을 내분하는 점과 점 사이에 직선을 그어서 내분하는 내분점을 배우거나 무게중심이라는 점에 대해서 배우거나 그 후에 우리 뭘 배웠어요? 직선이라는 애를 배우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의 주제는 점으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주제는 직선이 됐어요. 자, 이 직선을 배우는 순간 우리는 얘를 합체해서 무슨 개념을 배웠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을 배운 후에 우리 뭘 배웠습니까? 원을 배웠어요. 자, 이제 직선과 원을 합체해서 우리 어떤 개념을 만들었어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은 더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페이지에서 보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까지 가게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과 원 사이의 관계를 선생님은 표현할 때요. 보니까 어때? 이거 되게 많은데? 6개나 돼. 이거 어떻게 외워? 좀 외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쉽게 외우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림을 그릴 때 연애사를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얼굴이 좀 더 크게 그리자. 얼굴이 좀 큰 남자가 있어. 여기 얼굴이 좀 조그만한 여자가 있어요. 얘네들의 연애사. 처음에 우린 서로 잘 몰랐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너와 마주치게 된 거야. 탁 하고 스친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너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너가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왔지? 연애할 때?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애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요. 남자가 있는데 딱 여자가 남자의 중심에 딱 중심 일치하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왕이야. 넌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오면 돼. 이러면서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남녀의 연애사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어이씨! 선생님 어디서 빼먹었냐? 저기 조금 어이씨! 그렇구나. 예. 여기 하나 빼먹었다? 예. 너무 왕이 되는 걸 좋아해가지고 흥분했어요. 자, 원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럼 이상하다. 원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작은 원의 중심, 큰 원의 중심.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점 중심으로 들어가다가 맨 마지막에 중심이 일치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한차. 내가 조정하는 대로 돈 벌어와. 그래서 다 나에게 바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6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개념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원의 상태를 접하고 있지. 근데 바깥으로 접하고 있네. 외접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외접. 얘도 접하고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접하고 있네. 뭐라고 부른다? 내접이라고 부릅니다. 두 원이 외접한다. 두 원이 내접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어떤 수식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겠지.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잖아.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원과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을 겁니다. 그렇군요.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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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았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외울 때는 항상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내접, 외접부터 채워준 후에 나머지를 채워야 돼. 무슨 얘기야? 외접할 때 D는 뭐랑 같아?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죠. 맞지? 예. D는 R 더하기 R 다시. 되겠습니까? 자, 그럼 내접할 때 보도록 하자. 내접할 때 D는요. 보자. 자, 큰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고
요게 큰 원의 반지름이고 요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두 원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d지. d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큰 원이 r이고 작은 원이 r-라고 하면 r-r-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가끔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r이 큰지 r-가 큰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경우의 위험을 대비해서 절대값을 붙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큰 원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 내접과 외접이 수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등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하고 얘 사이에 낑겨 있지. 그러므로 얘는 좀 작을 것 같고 얘는 좀 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얘는 절대값 r-r-보다는 크고 r+r-보다는 작아라는 부등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자.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내접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외접할 땐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d는 r+r' 했어요. 내접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d는 절대값 r-r''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 내접과 외접이요. 바로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얘와 얘 사이니까 d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면 이제 외접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겠지. 맞아? 외접보다 더 멀어지는 경우가 바로 위야 아래야? 위의 그림이에요? 아래 그림이에요? 위의 그림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d는 r+r-보다 크다 되는 거예요. 즉 두 원이 외부에 있다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d는 r+r-보다 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보자. 여기서는 d가 몇이야? 맨 마지막 그림 0이지. 중심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뭔지 알겠지? 얘와 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런 그림일 때 d는 0보다는 크지만 절대값 r-r-보다는 작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된다? 예, 중심이 일치하는 경우, 즉 d의 값이 0인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경우가 바로 한 원 안에 또 다른 한 원이 있는 경우, 즉 내부에 있는 경우고, 이 경우에 d의 값은 0에서 r-r-의 절대값 붙인 거 사이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야, 두 원의 위치 관계 개념을 말해봐 이랬는데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쓰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 공부를 과하게 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과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예, 20번 읽으래도 안 읽는 너희들에게 뭘 기대하겠어. 그래서 우리같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외접을 보면서 식을 씁니다. 시작! d는 r+r'. 내접을 보면서 식을 씁니다. 시작! d는 절대값 r-r'. 중간에 낑겼네. 시작! d는 절대값 r-r'보다 크고 r+r'보다 작다. 어머, 여기는 d는 0이다. 중간에 낑겼네. d는 0보다 크고 절대값 r-r'보다 작다.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d는 r+r'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얘, 등식인 얘, 요 세 개를 기준으로 얘와 얘 사이, 바깥쪽 이런 식으로 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야, 두 원이 외접할 때 다음 문제 풀어볼래? 내접할 때 다음 문제 풀어볼래? 야,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풀어볼래? 한 원이 한 원 안에 있을 때 풀어볼래? 뭐 이런 문제가 나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외접과 내접에서 나오고. 왜? 등식 문제를 내려고. 자, 어쨌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외접한다, 내접한다, 외부에 있다, 내부에 있다 라는 표현을요. 이제 꼬아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꼬기 시작하냐면요. 요 녀석을 보게 되면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공통 접선이라는 걸 그을 거야. 선을 긋는데 이 원과 이 원의 공통으로 접해 있는 선을 공통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그어볼게. 공통 접선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네 개 나와요. 요렇게 하고 네. 오우씨, 잠시만. 아이. 요렇게 한번.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한번. 공통 접선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까? 외접할 때는 몇 개 나올 것 같아? 얘기해봐. 3개 나와요. 이렇게 공통 접선이 3개가 됩니다. 자, 얘는 몇 개 나올까? 공통 접선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옵니다. 2개입니다.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나올까? 1개가 나와요. 얘는 1개. 나머지 얘는 공통 접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하나는 요 녀석의 접선이 되면 할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공통 접선은 0개, 0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야, 두 원이 있는데 공통 접선이 3개야.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니? 라고 내요. 그럼 공통 접선이 3개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두 원이 외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얘가 4, 4, 2, 1 개수가 다 다르네? 공통 접선의 개수를 이용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나눌 수가 있구나, 구분할 수가 있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밑에 요 아래쪽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옆에 여백이 있을 겁니다. 자,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표현. 요 첫 번째 그림하고 관련된 거야. 두 원이 4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출제자가 우리한테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제 너희들은 써야 돼. 나는 이렇게 써. 두 원이 3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두 원이 외접할 때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원이 2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두 원이 몇 점에서 만날 때? 2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예, 두 원이 1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라는 말이 나오면 두 원이 내접할 때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자, 두 원이 요거 2개 답니다.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라는 표현이 보이면 얘는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내부에 있을 때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내부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공통 접선의 개수를 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로 재구성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게 웬 선생님 건가? 자, 되셨습니까? 그래서 개념이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개념을 계속 봐주세요 하다 보면 너희들이 어느 순간 문제를 푸는데 이런 표현을 딱 보는 거지. 그러면 이 표현을 봤을 때 개념을 아는 애들은 와, 원 두 개가 나는데 공통 접선 네 개면은 오, 원이 이런 상태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요, 자, 두 원이 네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공통 접선이 뭐지?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념을 탄탄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다 필기하셨고 모두 다 이해하셨죠? 네. 네. 자, 우리 위에서부터 큰 소리로 한번 소리내어 읽어나 보자. 선생님이 하도 땡땡을 많이 쳐놔서 너희들이 제대로 썼는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두 원이 네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죄송해요. 미안해. 다시 시작! 두 원이 네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을 때, 두 원이 세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원이 외접할 때, 두 원이 두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원이 한 개의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원이 내접할 때, 두 원이 공통 접선을 가지지 않을 때,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내부에 있을 때. 됐죠? 그러면 우리 맨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요 문장만 채우시면 되겠죠? 자,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원의 반지름의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예.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와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반지름의 합과 차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개념의 제목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라고 할 때요, 우리는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공통 외접선은 이런 선, 요런 선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공통 내접선은요, 바로 여기가 접점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녀석을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접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뭐라고 부른다? 공통 외접선. 얘를 뭐라고 부른다?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외접선이든 내접선이든요,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공식을 유도하는 가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의 중심과 중심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고 본다? 연결하고 봅니다. 슉 연결해요. 자, 다시 원의 중심과 중심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고 본다? 연결하고 봅니다. 자, 그리고 2차로 생각할 거.
여기에 딱 봤더니 접점이 보이지. 접점은 항상 누구랑 연결한다고 했어요?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뭐라고 표시한다? 90도. 얘도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해요. 자, 이 녀석도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원의 중심과 연결하고 90도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공통 대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어때? 쉬워 어려워? 쉽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작업만 더 하시면 돼요. 우린 지금부터 여기에서요 직각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 직각삼각형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빗변이 돼야 되고요. 그 직각삼각형은 여기에 보이는 요 길이 있지? 요 접점 A와 B 사이의 거리 딱 그만큼의 길이를 가진 선분을 자신의 한 변으로 삼아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어? 얘가 빗변이 되고 직각삼각형 만드는데 요 길이랑 같은 녀석이 필요하면 평행선을 그으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예, 평행선을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예.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해. 그런데 딱 요만큼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해야 돼.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행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자, 평행선을 그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자. 보통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알파벳 뭐로 나타내? D라고 나타내죠. 와,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알파벳 D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을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선생님이요 R-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R-R-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R-R-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원의 반지름을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R-라고 하면 예, 여기에 보이는 이만큼의 요 한 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R 플러스 R-가 될 거예요. 자, 내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두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 알고 얘 알면 남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남은 한 변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공통 접선의 길이와 같더라. 우리가 구하려던 공통 접선의 길이와 이 남은 한 변의 길이가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예, 알파벳 체크해야지. A-B-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얘를 흰색으로 쓸게요. A-라고 부를 거야. 얘는 B-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선분 AB의 길이나 선분 A-B-의 길이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요. 자, 여기에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B-, 이 녀석이 A-로 바뀌면 선분 AB의 길이라는 것은 선분 A-B-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선생님이 조금 훈련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타고라스 정리를 되게 기본만 공부한 학생들은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인 C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연습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는 사실요 A제곱은 B의 제곱은 C의 제곱은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A는 B는 C는 이 녀석을 다 알아야 돼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대로 배운 학생의 자세인 거지. 자, A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시작! 요 그림만 보면서 얘기하세요. A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할 수 있어요. 얘가 항상 긴 변이기 때문에 여기 긴 녀석에서 얘를 빼주는 거야.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제 내가 b의 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시작!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a를 구하고 싶어. 근데 나 a의 제곱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 제곱이 뭐였는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 양수, 길이에 해당되는 양수 a를 구하면 루트 시작!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b는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c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딱딱딱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풀 수 있겠네. 나 a-b-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시작! 루트 뭐에서 뭐의 제곱을 빼면 돼? d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다시의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치? 이해가 되나? 예. 자, 그럼 너희들이 이 녀석 불러봐. 자, 얘는 요 길이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다시의 제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게 바로요, 공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요. 나는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그림을 개념을 외웠어. 이러면 개념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맨 위로 넘어가서 우리요 이제 개념을 좀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두 원의 공통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는 데서 모든 문제풀이를 시작한다? 직각삼각형 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화살표 옆으로 빼서 뭐라고 적어놓아야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직각삼각형 찾아내서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됩니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 뭐라고 풀어야 돼? 공식 시작!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다시의 제곱. 공통 내접선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루트 d의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r 다시의 제곱이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는데 이것이 직각삼각형의 무엇이 된다? 빗변이 된다. 이해하시죠? 자, 직각삼각형을 그리되 공통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 공통 접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 남은 한 변으로 잡는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결국 공통 접선의 길이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두 원의 중심거리 D, 두 원의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을 모두 알아야 구할 수 있다.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 중심거리 D와 두 반지름 모두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여기 는 0이 필요해. 는 0. 자, 는 0을 붙이면 앞에 있는 녀석도 뭐가 됩니까? 1. 뒤에 있는 녀석도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자,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해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개념 설명했겠다. 공식 알려줬겠다. 답 내세요.
이상하지? 공식을 알려줬으니까 되게 쉽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아. 왜 이래?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얼핏 뭐라고 얘기냐면 공식을 외우거나 개념을 외워서 그림으로 풀거나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은요 그림으로 푼다는 게 별로 불리하지 않아요. 자, 왜? 눈으로 그냥 상황을 싹싹 확인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자,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릴 건데 첫 번째 그림으로 풀어드리고 두 번째 공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정보를 알아야겠지. 자,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까? 부호를 바꾼 절반 0,2